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 개막식을 찾았는데요. 네, 올해는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한 체험형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부터 레드카펫까지 배우들의 손인사에 시선이 쏠립니다. 안성기와 박중훈 등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부천을 찾았습니다. 영화제를 기다렸던 관객들은 환호합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번 개막식은 온라인 예매 시작 12초 만에, 폐막식은 59초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빗속영화제. 영화제 기간과 본격적인 장마철이 겹칠 것이라는 사전 예보에 올해는 잔디광장에 이렇게 대형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전체 예매율도 예년보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부천시 승격 50주년 의미를 더했습니다. 승격 50년을 맞는 7월 1일에 맞추기 위해 영화제는 개막까지 일주일가량 앞당겼습니다.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우리 부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도시에 걸맞는 작품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특별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51개국, 장단편 영화 262편이 준비됐습니다. 개막작은 미국 아리에스터 감독의 보이즈 어프레이드, 폐막작은 일본 시미즈 타카시 감독 작품 모두의 노래로 두 작품 모두 공포영화입니다. 영화제는 3년 전 처음 내걸었던 슬로건 이상해도 괜찮아를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주류나 이런 걸 흉내내지 않는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모든 재능을 끌어안는 영화제입니다. 응원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상해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매년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는 배우특별전. 올해 주인공은 최민식입니다. 배우의 대표 작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배우로서 이보다 더한 어떤 감사한 자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정말 잘해야겠구나. 부천 아트벙커에서 열리는 확장현실 XR 전시 비욘드 리얼리티를 비롯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작품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부천시 일원과 OTT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이 7월 1일 정식 운행에 돌입하는 가운데 부천시가 30일 오전 부천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부천 자체로 개통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은 1일 새벽 5시 37분 소사역에서 대곡 방면으로 첫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열차 운행 간격은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13분, 낮 시간대에는 20분입니다. 서해선 소사 원시선의 연장선인 소사 대곡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고양 대곡역을 잇는 18.35km 구간으로 운행은 한국철도공사가 맡습니다. 전체 6개 역사로 김포공항역에서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골드라인 등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7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추후 대장 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 홍대선이 개통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당초 지난 2016년에 착공해 2021년 6월 개통 계획이었지만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개통이 미뤄져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80여 년 이상 일제 잔재로 남았던 산곡동 영단주택이 올 하반기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산업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건물들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은 철거 쪽으로 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 재개발이라 각종 기록과 사진만 남게 됐습니다. 산곡동 영단주택이 어떤 곳이었는지 돌아봤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개발로 곧 철거될 예정인 부평구 산곡동 87번지 노후주택 지역입니다. 이곳엔 지난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일본 경인기업 주식회사와 영단주택이 지은 주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 측이 지은 주택은 모두 84동 920여 가구, 이후 소실된 집도 있지만
지붕이나 가옥의 형태가 당시 구조 그대로 남아있는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렬식 연립주택 형태인 영단주택은 공동 화장실을 두고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공동주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지었을 당시 이곳에는 일본 육군 조병창에 강제 동원한 조선인들과 일본인 관리 사원들이 살았습니다. 비교적 큰 평수 집들은 일본인들에게 공급하고 작은 평수 집들은 강제 동원 조병창 근로자들에게 임대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침략했던 대만과 중국에도 영단주택을 지었습니다. 식민지 문화정책에 공들이던 일본이 자국 민간기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식민지 주택 사업을 이어간 것입니다. 식민지 문화 정책 그런 목적가 연단주택은 뒤에 있었는 거죠. 그 지역에 일본 풍경 다 만들어 하고 싶었었어. 그거가 제일 큰 목적.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이곳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대한주택영단이 이어 관리했습니다. 대한주택영단은 1961년부터 임대하던 집들을 개인에게 팔기 시작했고 집주인들은 증개축하며 오늘날까지 고쳐 살았습니다. 집들이 낡아가자 주민들은 20여 년 전부터 재개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최근에서야 착공을 앞두게 됐습니다. 학계와 지역사회는 과거 영단주택 건물들이 철거될 상황이 되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산업화 역사를 볼 수 있는 건물들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재개발이라 건물 설계 자료와 각종 문서, 건물 사진 등 학술 자료만 남기는 상황으로 남았습니다. 80여 년 이상 일제 잔재로 남았던 산곡동 영단주택은 올 하반기 철거될 예정입니다. 영단주택 자리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29일 신한은행, 주식회사 페이컴스와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함께 구축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협력사 부도나 파산,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대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는 이번 클린페이 도입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공사 대금 등의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은 최대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 지역 응급실 미수용, 일명 뺑뺑이는 711건 발생했는데요.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 의료장비 고장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소방과 의료기관 등 지역 응급의료 협의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병원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앰뷸런스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인 응급의료 지원단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또 시는 이와 별도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환자 부적정 미수용을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한종우 김포시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종우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해 불나방이라고 비유하며 모독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전원 사퇴하라고 말해 의원들이 기본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발언한 꼬라지라는 표현은 의정단상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로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종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정질의에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정된 시정질의 중단과 함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 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투약한 40대 A씨 등 1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단순 투약자 50대 B씨와 C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돌며 마약을 투약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장에서 8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1.8g과 주사기 22개, 현금 17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지역을 돌며 동네 선후배들에게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낮 4시 30분쯤 부천 계수동의 한 아파트 4층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운전자와 아파트 관리소 직원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주민 37명이 대피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전 10분 정도 차량을 운행한 뒤 주차를 하던 중 엔진룸 하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불용의약품 분리배출의 편리성을 위해 지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소와 계양구청 청사내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의약품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양구 감염병 관리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효정 주무관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양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 이효정입니다. 예, 불용의약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면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일반 쓰레기는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무심코 일반 쓰레기나 하수로 버린 약은 토양과 수질에 스며들어 약의 항생제 성분이나 호르몬 성분 등이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남거나 물고기, 채소 등에 남아서 인체에도 결국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받아둔 약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약품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방받으신 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복용하시고 못 드신 경우 안전하게 폐기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된 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면 문제점들이 좀 크게 줄어들게 될까요? 추가 설치된 수거함의 경우 일단 그 전에 배부됐던 수거함들보다 크기가 크고 외부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국민들께서 알아보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 수거함에는 약의 종류별 폐기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눈에 띄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계양 국민들께도 홍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수거함은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계양구청 동층 화장실 앞, 그리고 계양구 보건소 1층, 보건지소, 동별 행정복지센터, 계양구의회, 계양구 내 거점 약국에 설치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수거함의 경우에는 계산주공아파트, 현대 2-1차 아파트, 계산 현대아파트, 작전 동부아파트, 은행마을 아주아파트, 항마을 영남 서해 한진아파트, 계양 센트레비 1단지 아파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불용의약품 폐기하시기 전에 계양구 보건소 홈페이지, 열린보건소, 약물 오남용 예방 불용의약품 수거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청 감염병관리과 이효정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단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예산 3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는 개별 초등학교에서 수행하는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 단위로 확장하는 시설로 돌봄 수요가 몰리는 학교들을 아우르면서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기 현상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교육청은 우선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